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조명이 이게 제일 밝은 것 같네요. 오늘은 영상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생명과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지금 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조금 잡음이 많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제 목소리 좀 잘 들리라고 이어폰을 끼고 왔어요. 일단은 한번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댓글을 한번 볼게요. 뭐가 있었는지. 영상 댓글들을 보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과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중학생,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웬만한 댓글에는 되게 길게 답글을 남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지 않았지만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댓글들이 주로 있었냐면요. 고2인데 저도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이과로 왔는데 과학을 너무 못해요. 5등급인데 최소 3등급으로 올리면 갈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생명과학과에 들어가고 싶은 고1입니다. 이 학과를 진학하려면 창의력 등이 필요하다는데 창의력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요? 여기도 있어요. 원래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중2였습니다. 생물학과에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고2 남학생인데 생명과학은 1등급이고 진로를 생명과학 쪽으로 잡고 있는데 생명과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생기부를 채워놓으면 좋은 것들을 추천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택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탐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질문을 해주신 댓글도 있고 그리고 공고 전자과 재학 중인 고3인데 전문대 화공과 생각 중이신데 화학, 물리, 과학을 1도 몰라요. 대학 올라가면 수업이 어렵다던데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생명과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대학교 수업 내용이 고등학교의 생명과학 1, 2와 난이도가 확실히 다른가요? 혹은 생명과학과에 진학하면 배웠던 생명과학 1, 2의 내용이 연관이 되나요? 공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갑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학을 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이렇게 조금 갈리는 것 같네요. 질문이. 일단은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또 입시 홍보대사를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조금 더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어떻게 진학해야 하나요? 조금 기운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건 성적을 잘 받으면 됩니다. 고1이라면 시간이 넉넉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고2, 이제 고2가 됐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고1만 했고 아직 3학기가 남았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보통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적을 올리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이렇게 입시 얘기로 가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할게요. 대학교마다 이때까지 들었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 중에서 뭐 7개, 11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 과목은 빼고 잘 나온 성적만 넣을 수도 있어요. 지원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고2까지는 지금부터 그냥 성적을 만드세요. 성적이 좋으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 넣으면 되니까 갈 수 있어요. 꼭 생명과학과를 가기 위해서 과학을 막 특별하게 잘하고 막 따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해도 성적이 좋으면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니까 제일 간단하지만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성적을 잘 만드세요. 성적을 잘 만들면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성적은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고3이 올라간다면은 사실 성적을 지금 와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를 채울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생기부를 어떤 걸 채우면 좋을까요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해외 학교 외에 대회에서 수상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없어요. 대회 수상 경력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뭐 과학 대회를 나가서 상을 쌓고 그런 걸로 스펙을 쌓아봤자 어차피 대학을 갈 때는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학교 안에서 독서를 많이 쓰잖아요. 독서를 과학 관련 책 위주로 하세요. 생기부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학에 정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너무 호기심이 많고 정말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 되거든요, 생활기록부에.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과학 분야 관련된 책으로 독서를 하세요.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것도 과학 동아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땅한 과학 동아리가 없고 과학 동아리를 제때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고3이신 분들은 뭐 동아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스터디를 만드세요. 스터디를 만들어서 과학 관련 독서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서로 찾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독서를 할 때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세요. 두 번째,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세요. 세 번째, 할 게 없다, 스스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세요. 이때 주제는 다 과학과 관련되어야 되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독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스터디면 더 좋겠죠. 스터디 주제는 뭐 바이오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배우지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가 있으면 그걸 다시 붙이는 라이게이스라고 또 효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적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냐면 가장 좋은 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들이 성적을 잘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과학에 정말 관심이 있다를 어필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적어도 관련 과목의 성적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둬야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나요? 자, 아까 질문을 생각해보면 생명과학 1, 2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나요? 나오죠, 당연히. 고등학교 때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엄청 넓어요. 생명과학의 그 범위가 엄청 넓은데 그 중에서 얕게 배우는 게 고등학교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점진적으로 그 학습 난이도가 높아져요. 초등학교 때 이만큼 배우고, 중학교 때 이만큼, 고등학교 때 이만큼, 대학교 때는 이제 하나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다양한 범위를 조금씩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과목으로 존재를 해서 그 과목을 더 깊게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 뭘 골라야 할까요? 제 주변에는 대부분 생원, 화원을 많이 골랐어요. 그리고 생원, 생투를 고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학교마다 과학 탐구 2 과목을 하면은 가산점을 주는 대학교도 있었어요. 제가 지원을 할 때.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교가 있으면 생원, 생투 이렇게 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2라고 해서 굳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2 하지 말고 생원, 화원? 저는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렇게 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걸 추천을 하고, 화학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까 있었는데, 화학
꼭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화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화학을 안 쳤어요. 저는 화학을 안 쳤는데 대학교를 딱 갔는데 화학 수업이 있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기초 과목으로, 그것도 필수 과목으로 화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도 화학이 있었어요. 1학기 때는 기초 화학, 2학기 때는 유기화학, 화학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다행히 화학 수업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생화학이라는 수업도 있고요. 생물 수업을 듣다 보면은 분자 구조 같은 게 계속 나와서 막 효소, 특히 이런 부분을 배우면은 우리가 화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 가서 화학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냥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손 떼고 살았거든요, 화학을. 그래서 거의 기초가 없다시피 해서 갔는데 화학을 하니까 와 진짜 모르겠는데 하니까 너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화학 재수강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강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화학을 놓으신 분들, 일단은 고3 분들은 지금 성적이랑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화학을 추가로 공부하기 어렵다면 학기 끝나고 나서 대학교 가기 전에 한 번쯤은 보고 가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시간이 조금 널널하신 고1이나 고2 학생분들은 화학 절대 버리지 마세요. 생명이랑 화학을 같이 해야 일단 생명도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취업할 때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저는 화학을 버리고 시작해서 힘들었거든요. 결국 재수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고 싶은 대학 가세요. 화이팅!